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부산, 고향에 잘 다녀왔습니다. 연휴가 그 어느 해보다 길어서 그랬는지 후유증이 장난이 아닙니다. 후유증이 너무 피곤해요.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음, 오늘 팟캐스트 제목이 추석맞이 부산 방문, 거기에 경주를 곁들인 이라고 되어 있죠. 뭐 특별히 어,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가서 뭐 하고 지냈는지, 그리고 경주에 이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어, 가서 뭘 하고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어, 우선은 내려가면 항상 만나는 그 부산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종종 팟캐스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제 친구, 부부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 집에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도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내려갈 때마다 나는 솔로다 같이 보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 매체 비평을 하면서, 라기보다는 이제 보면서 이제 욕하면서 출연진들 까면서 훈수되면서 저러면 안 되지. 저 바보 같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또 그럴 때 또 지인들과 같이 또 그런 재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내려가기 전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친구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제 명감독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흥행성이나 이런 쪽에서라기보다는 좀 작품성을 높게 평가받는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이분 작품을 많이 본 건 아닌데, 제가 지금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보고 있는데, 이분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부기나이트 97년작, 99년작 매그놀리아. 이 작품 아주 유명하죠. 2002년 펀치 드렁크 러브. 그다음에 제가 보진 못했는데 제 친구가 꼭 보라고 강추했던 2007년 영화 데어 윌 비 블러드. 그리고 이건 제가 봤습니다. 2012년에 영화 마스터. 필립 세이머 호프만 나온 영화죠. 매그놀리아에도 나오고 부기나이트에도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세상을 떠나셨죠. 수년 전에. 아주 뛰어난 연기력으로 손꼽히는, 아마 이동진 평론가가 최고의
뽑았던가. 아무튼 거의 한 세 손가락에 뽑으셨던 것 같은데. 필립 세이머 호프먼. 저도 이 배우 아주 좋아합니다. 그 배우가 나왔던 마스터, 2012년 마스터. 이 별점 5개 줬거든요. 이동진 평론가가. 저는 뭐 그럭저럭 재밌게 봤는데 보통 좀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뭐야 무슨 말이야? 보면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좀 어렵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뭐 비유적이고 은유도 많고 조금 되게 현실적인 느낌의 영화라기보다는 되게 뭔가 환상이나 몽상 같은 느낌 주기도 하고 뭔가 부조리극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있는 영화였는데 그리고 2017년에 팬텀 스레드 이 영화도 유명하죠. 그리고 21년에 리코리시 피자 찍으셨고 작품 나왔고 이번에 4년 만에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작품이 개봉을 했습니다. 제가 본 건 이 영화고 친구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부산에 이제 서면 CGV라는 그 서면 CGV 극장에 그 큰 무슨 맥스죠? 아이맥스 상영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거의 마지막일 것 같다 해서 아이맥스에서 보고 싶은데 같이 보자 해서 이제 부산 내려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친구랑 이 영화를 보게 됐거든요. 그때 한참 지금도 개봉 중이죠. 그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맞죠?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가 한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와중인 영화였는데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이번 주에 혼자 가서 볼까 했는데 이게 약간 타이밍 놓치니까 또 그렇게 막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땡기지가 않고 뭐 언젠간 보게 되겠지만 또 평도 많이 갈리더라고요. 별로였다. 좀 실망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너무 재밌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정석영 작가랑 이제 작가가 이번에 참여를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경미 감독님이랑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이경미 감독 맞네? 어쩔 수가 없다. 공동 집필을 하셨군요. 이경미 감독이랑 같이 이번에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미 감독이 아마 그 미스 홍당무 하셨던 되게 좀 기괴한 영화를 많이 또 찍으셨던 감독님이죠. 유명하시죠. 이경미 감독님이 친절한 금자씨 연출부셨군요. 그리고 최근은 아니고 좀 됐지만 그 비밀은 없다.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경미 감독님 작품인데 두 분이 이번에 해서 어쩔 수 없다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되게 인기가 많은데 그거는 안 보고 친구가 이걸 보고 싶다 해서 봤어요. 친구가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야. 원래. 처음에 생각을 못 하다가 폴 토마스 앤더슨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영화지 했더니 그 있잖아 마스터 니폰 마스터 펀치 드렁크 러브 그랬죠.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일단 이 영화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진짜 초강추 초강추 이 영화가 생각보다 관객이 안 들어서 오늘인가 구글 그 기사를 봤는데 신문을 봤는데 인터넷 기사에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가 이제 미국 영화니까 미국에도 개봉하고 뭐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개봉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고 그리고 아마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가 아마 제작비가 투여가 엄청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특히나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재밌는 부분? 조금은 다른 부분이 저도 영어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뭐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한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굉장히 대중적인 코드에 맞춰서
이번 작품이 이번 작품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대중성을 좀 중점에 두고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대중성은 좀 떨어진, 약간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아무튼 그런데 이번 영화는 특히나 좀 거기에 중점을 뒀고 제작비도 많이 투여됐고, 이제 영화를 보면 뭐 이렇게 추격신이나 액션신이 많아요. 카체이싱, 이제 차를 타고 막 서로 쫓기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돈 많이 들었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안타깝게도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다고 하고 관객이 그만큼 많이 안 들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너무 재밌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영화 아마 재개봉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놓쳐서 이때 못 봐서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요청이 꽤 많을 것 같고, 예, 아무튼 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아직도 극장에 있거든요. 꼭 보러 가시고, OTT에 올라올 수 있을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OTT에 올라오면 꼭 보시고, 이왕이면 극장 가서 큰 화면으로 보세요. 아이맥스면 더 좋고, 예, 이거는 큰 화면으로 봐야지 액션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재밌게 느껴질 영화고, 어, 뭐 이거를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스포는 전혀 없습니다. 스포는 없고, 일단은 줄거리 전에 배우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옵니다. 여기는 멋있는 역할이 아니고 딸을 구하기 위해서 뒤쫓는 아빠의 역할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쇼펜이 나옵니다. 쇼펜 연기 잘하죠. 저는 여기서 뭐 디카프리오도 잘했는데, 야, 쇼펜 이걸로 상 하나 받지 않으려나 싶기도 하고, 악역으로 나오거든요. 쇼펜이 여기서 딱 그냥 영화가 약간 선과 악으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선악 구도로 딱 나눠져 있는데, 악역을 딱 맡았거든요. 빌런을 맡았는데 연기 너무 잘합니다. 진짜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 쇼펜인 줄 몰랐어요. 좀 헷갈리다가 쇼펜이랑 많이 닮은 사람인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쇼펜 같은데. 저는 쇼펜 영화를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예전에 그 뭐죠, 아이엠쌤 그때 이후로는 거의 못 봤거든요. 쇼펜도 작품을 많이 했겠지만, 쇼펜도 보자. 쇼펜도 뭐 많이 했네요. 폴 토머스 앤더슨 리코리시 피자에도 나왔고, 2019년, 21년, 21년 다음에 24년 작품을 했으니까 중간에 좀 쉰 기간이 있기는 했네요. 그쵸.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영화를 또 많이 안 봤던 시간이 있어서, 아이엠쌤이 2001년 개봉입니다. 세상. 2001년이면 대학도 가기 전인데. 아무튼 저는 그때의 이제 쇼펜을 기억을 했는데, 이번에 봤는데 이 살이 붙으신 건지 아니면 살을 일부러 찌우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살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군인으로 나옵니다. 군인, 퇴역한 군인이라고 봐야 되나? 현직 군인으로 봐야 되나? 헷갈리네. 퇴역한 군인 같은데. 예비역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악인 쇼펜에게 쫓기게 되고, 그런 딸을 구하고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추격을 하는, 이제 잡으러 가는 약간 그런 내용이고, 이게 되게 시의적절한 영화다 이런 평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배경이
약간 지금의 미국 사회를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한국 사회도 좀 보이고 어떤 면을 얘기하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어떤 이념적인 갈등이 많죠.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과 또 트럼프를 이제 추앙하는 소위 이제 극우 성향의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시고 그게 그냥 개개인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집단화돼서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고 한국은 최근에 더군다나 그 계엄 사태도 있었고 한국도 아주 이제 시끄러웠죠. 큰일 날 뻔했죠. 그런 것들이 배경입니다. 미국의 그런 것들이 배경이에요. 실제로 대통령이 그렇고 이런 실질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디카프리오와 디카프리오의 이제 와이프 배우가 레지나 홀 잠시만요. 레지나 홀이 아니고 아 테아나 테일러 싱어송라이터 가수 출신이시구나. 예. 이분이 아주 죽여줍니다. 연기가. 예. 테아나 테일러라는 이제 이 배우분이 나오시는데 이 여배우분이 이제 디카프리오 와이프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둘이가 이제 약간 혁명 전선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운동권 약간 세대 이런 느낌인데 그 중에서 이 티아나 테일러 이 배우가 맡은 역할이 그 혁명 세력에서의 리더입니다. 리더. 어, 어, 여성 리더죠. 그래서 그 영화 초반에 그 이 혁명 이 집단에서의 이 어떤 현 사회 체제를 막 전복시키려 하고 막 거기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서사들이 초반에 쫙 나오거든요. 초반부가 진짜 압권입니다, 압권. 진짜 대단해요, 진짜. 특히나 이 테아나 테일러, 전 이 배우를 처음 봤는데, 이 배우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진짜. 완전 거기 압도당하고. 반면에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포스터 봐도 제일 메인에 있고, 뭐 주인공이 맞긴 한데, 초반부에서는 그 리더를 이렇게 도와주는 약간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막 리더 이런 게 아니라 그 혁명의 멤버 중에 하나로서 조금은 약간 좀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면이 있고 좀 허술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초반부는 이 테아나 테일러라는 이 배우의 어마어마한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초반 지나서 중반 후반 가면서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데 보통 딸을 쫓아가는 영화 생각하면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리암 리슨 영화 저는 그 보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죠. 테이큰인가? 그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특수요원 출신에 막 멋있잖아요. 막 다 막 박살 내고 막. 이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닙니다. 딸을 구하러 가는데 이 딸을 구하러 갈 때쯤에는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그 혁명 그런 이제 반군 이런 세력에서 이미 그만둔 지 오래되었고 이제 나이가 들고 이게 뱃살이 나가지고 이제 몸이 무겁고 술에 쩔어가지고 알코올 중독 상태. 약간 그런 굉장히 어설픈 약간 우리네 아빠 무술 이런 거 쓸 줄 모르고 약간 이제 그런 아빠가 돼서 딸을 추적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멋있는 역할이 아니라 되게 코믹 역할로 나옵니다. 디카프리오 코믹 장면 보는 거 이제 너무 웃기고 극장에서 저는 아주 좀 깔깔깔 웃었거든요. 소리 내서 웃진 않고 좀 이렇게 소리 숨죽이는 웃음을 막 웃었는데
제 주변부에 이제 앉아 계시는 다른 관객분들도 다들 숨을 참으면서 끄끄끄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좀 캐릭터 있고 재미있고요. 쇼펜도 이제 어마어마한 강렬한 이제 악역으로 나오는데 캐릭터성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 이 그 살리는 연기는 정말 멋졌고 근데 이제 쇼펜도 뒤에 가면 뭔가 악역인데 뭔가 허술한 면모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그 딸 역할로 나오는 체이스 인피니티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이 영화에 이 배우가 이 딸 역할로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보면서 나 얘를 어디서 봤는데 이 배우 어디서 봤는데 이랬거든요.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이거 어디서 봤냐면 제가 1, 2년 전인가 그 집에 제가 애플 TV를 이제 구독을 해가지고 애플 TV에 그 애플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요즘에 뭐 그런 것들이 유행하니까 거기 콘텐츠를 많이 보시는데 애플 TV 콘텐츠는 아마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즐겨 보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주위에는. 근데 저는 집에 이제 애플 TV 그 기기가 있어서 그걸 결제해서 봤는데 거기에 무슨 그 드라마가 있어요. 이 살인 이야기 다루는 어떤 검사 아빠가 나오고 그 뭐죠? 그 갑자기 배우 이름이 남자 배우 이름이 제이크 질레 제이크 질레날 제이크 질레날이 검사이자 아빠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가족의 딸로 나와요. 이 배우가 이 체이스 인피니티 이 배우가 거기서 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검색해서 확인하자. 그래 거기서 봤구나. 그때도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와이 배우 되게 진짜 예쁘다 이랬는데 그러고 이번 영화가 아마 두 번째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필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화가 이번에 첫 영화예요. 첫 영화고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작품 활동이 2024년 애플 TV의 무죄 추정 드라마 제목이 무죄 추정이거든요. 무죄 추정에 처음으로 그게 첫 작품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 작품이에요 이게. 참. 이게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이 이제 지켜보다가 뽑은 건지 아니면 오디션을 통해서 된 건지를 모르겠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우도 연기 잘하고 에너지가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우 이제 관련된 설명을 봤는데 그 굉장한 그 케이팝 덕후라고 실제로 유튜브에 얼마 전에 봤는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엄마의 컬러 나오는 디애나 테일러랑 같이 둘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 딸로 나오는 체이스 인피니티가 막 그 한국의 그 남자 아이돌 그 곡들을 막 이 곡 좋다고 막 추천을 막 해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한 케이팝 이거 위상 어떻게 할 거야? 이분이 200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어린 나이 때 자라면서 그 케이팝 아이돌 음악들이 들으면서 자란 세대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신기하다. 미국 사람이 케이팝을 들으며 자란 세대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아무튼 지금의 이 MZ 세대들은 그런 세대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뭐 방탄소년단이부터 해서 뭐 이미 미국에 케이팝이 많이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팝 즐기던 세대였던 거죠, 이 배우가. 그래서 케이팝 덕후라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고 여기 설명 보면 사립예술대학인 컬럼비아 칼리지 시카고에 입학해서 케이팝 커버 댄스 그룹의 커버 댄스 그룹 듀플이라는 이름의 창설 멤버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춤도 추고 역시 배우 예술의 피가 흐르는 분이신가 봅니다. 아무튼 이 배우도 나오고 이 배우도 연기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체이스 인피니티. 요 이름에 대한 재미난 얘기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게 원래 본명은 아니 본명 본명이요? 본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본명이 맞나? 어. 체이스 인피니티라는 이름은 배트맨 포에버에서 나오는 니콜 키드만이 연기한 체이스 머리디언 박사의 체이스에서 따왔고, 또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버즈 라이트이어를 상징하는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to infinity and beyond, 거기서 인피니티에서 따왔대요. 그래서 체이스 인피니티. 이 본명은 아닌 것 같고 예명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아주 멋지게 지으셨군요. 예, 이런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서로 막 추적하는 과정에서의 막 그 쫄깃쫄깃한 그 막 그 스릴러 심리 같은 것도 막 보이고, 그죠? 예. 그래서 영화 너무 재밌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어떤 감상을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얘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제 영화 간단하게 추천하고 다른 얘기들 쭉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26분이 지났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정말 후회 안 하십니다. 근데 약간 단점? 저는 단점이 아니었는데 영화가 좀 길어요. 2시간 40분 정도 되거든요.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가 되게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잘 버텼고, 지금 부산 다녀와서는 또 안 좋아져가지고 아프긴 한데, 아무튼 영화가 2시간 40분인데 저는 진짜 한 1시간 반짜리 짧은 영화 본 느낌이었어요. 너무 재밌고 몰입해가지고 시간이 순식간에 갔고, 제 친구는 보다가 좀 졸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늦은 걸 봤어요. 8시 넘어서 8시쯤에 봤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7시 40 몇 분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거의 11시 다 돼서 끝났거든요. 후반부 돼가지고 친구가 이제 피곤한지 몇 번 졸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눈 말똥말똥해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너무 좀 몰입이 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길긴 하지만 너무 재밌어서 빨리 지나간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번에 내려가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한번 가봐야겠다는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제가 갔거든요. 제가 여기도 좋아서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부산에 계신 분들은 바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혹시나 부산 여행 방문하셨을 때 갈 수 있으면 가보시길 바래요. 근데 이게 여행지 좀 인기 있는 여행 스팟에서는 좀 떨어진 곳이라, 보통 광안리, 해운대, 뭐 부산역 이런 근처에는 다들 많이 가실 텐데, 여기는 이제 부산의 동래구 쪽에 있거든요. 동래구 쪽에 있는 카페인데 카페 이름이 얼룩개입니다. 얼룩개. 그 개가 우리 멍멍할 때 개고, 앞에 얼룩은 얼룩말 할 때 얼룩인데 얼룩개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요 그림이 개 그림인데 얼룩무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이제 요 뭐 네이버 지도나 이 지도로 카카오 지도나 이런 거 카카오맵 검색해 보시면 요즘 이제 업체가 바로 뜨니까 얼룩개라는 곳이고, 저는 가서 그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콤파니아를 먹었거든요. 달달한 위에 크림 올라가가지고. 근데 어우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간식처럼 이제 조그만한 이제 그 생초콜릿 한 조각 주시더라고요. 또 무슨 초콜릿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
사장님이 여기는 드립이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립은 먹지 않고 하나 더 한 잔 더 마시려다가 드립이나 뭐 라떼나 뭐 한 잔 더 마시려다가 카페인이 좀 세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커피 잘 못 마시니까 또 이제 밥을 제대로 안 먹고 빈속에 먹어가지고 카페인 좀 빨리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먹었는데 가시면 드립 내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안 계신 것 같고 사장님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카카오맵에 댓글 그 후기 같은 거 읽어보니까 원래 경주 쪽에서 계셨다가 이 부산에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배전 커피라고 합니다. 강배전이 제가 알기로는 커피를 좀 약간 커피도 이제 그 볶는 정도가 있는데 강배전이 좀 강하게 볶은 좀 태운다고 그러죠. 강하게 볶은 원두가 강배전이고 반대로 약배전은 이제 약하게 볶은 원두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팅의 이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보통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누는데 이것보다 더 사실은 디테일하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커피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제 요 카페 사장님은 강배전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립을 안 먹어봐가지고. 하지만 맛있어요. 전 먹자마자 커피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추천드리고 그리고 후기 보면 뭐 이런 글이 있어. 이런 강배전 융드립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뭔가 사람들이 많은 밀집 지역이 아니라 그냥 동네 진짜 좁은 골목 좁은 길은 아니고 아무튼 골목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건물 이제 2층에 이렇게 있는데 열고 들어가면 되게 빈티지한 앤티크한 그런 분위기에 좀 빛이 많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좀 약간 좀 옛날 분위기에 좀 어두운 조명의 좀 그런 공간인데 사장님 앞에 그 바 테이블석에 이제 자리 한 4개 정도 있고 보통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여럿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있고 테이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높은 테이블보다는 좀 낮은 테이블 있죠. 그런 이제 가게고 커피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책을 한 1시간 정도 읽다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내려가서 여기 커피도 마시러 갔다.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부산 갔다 와서는 허리가 좀 더 안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 부산에 며칠 동안 있는 동안 또 침대 생활을 못하고 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있고 또 부모님이랑 또 경주 여행 가면서 또 운전하고 좀 오래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막 부산 내려갔을 때는 그래도 그 전에 좀 허리가 많이 회복된 상태로 내려가서 그런지 몰라도 한참 이제 요즘에 러닝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달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집에 이제 예전에 신던 러닝화는 아닌데 좀 이제 가벼운 아디다스 신발이 하나 있어요. 또 신다가 좀 안 쓴 지 오래됐는데 운동화 밑에 이제 하얀 밑창이 누래졌거든요. 오래돼가지고 이제 햇빛 받고 그렇게 하니까 색깔이 변색이 됐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버리기엔 아깝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러닝화를 사려다가 이것도 러닝화도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비싸가지고 일단은 무리하지 말자. 이게 내가 진짜 운동 습관이 몸에 있고 습관이 되면 이제 운동하다 보면 또 필요해서 더 사게 되고 뭐 제가 또
몸에 익으면 그 정도로 이제 투자할 가치가 된다 싶으면 이제 돈을 더 쓰는 거지. 아직은 이제 해보지도 않은 상태니까 일단 이건 진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러닝화를 좀 검색을 이것저것 좀 해봤거든요. 근데 러닝화는 요즘에 러닝이 엄청 인기라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오지만 입문자들 이제 초급자 이제 초보자를 위한 어떤 신발들 너무 고가도 아니고 안정화라고 부르던데 이렇게 발목이나 이런 게 또 잘 틀어지지 않게 또 이렇게 잘 기능성으로 나온 신발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신발들도 막 검색해보고 했는데 그 프로스펙스에서 나온 신발이 인기도 많고 좀 싼 게 있더라고요. 한 13만 9천 원? 보통 요즘에 러닝화 하면 15, 16, 17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13만 9천 원이 저렴하게 나온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않겠지만 한번 신어보고 구경은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집 근처에 백화점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서면 롯데 거기 가깝거든요. 롯데 서면에 나가가지고 신발 구경 좀 하고 그래서 러닝화를 제가 처음 신어봤거든요. 진짜 러닝화 전문 러닝화 러닝용으로만 나온 신발을 와 러닝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신발들은 밑창이 거의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앞코가 살짝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닥에 아예 붙어 있거나 그 정도인데 러닝화는 앞코가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앞쪽 코 부분의 밑에 밑창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쑥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 발을 딱 디디잖아요. 딱 디디는 순간에 그 이제 아래 이제 밑에 그 밑창 부분이 이제 각도가 이렇게 경사가 딱 져 있으니까 발을 딱 앞으로 딛자마자 그 부분이 바닥에 탁 눌리면서 반발력이 생겨서 발이 앞으로 쑥 하고 튀어나가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뛰면 쑥쑥쑥 하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신발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면 진짜 일상용으로는 못 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서 신어보고 나이키랑 아디다스 가서도 구경 한번 해보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이니까 그래서 서울에 와서 돌아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저것 또 검색해 보니까 러닝 쪽이 또 데카트론이라는 업체가 유명하더라고요. 프랑스 기업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뛸 때 이제 제가 배구할 때 입었던 그 운동복 바지는 있어요. 나이키 쇼츠가 있거든요. 짧은 거. 그거랑 그 언더아머에서 샀던 그 상의 이제 그 상의인데 이제 반팔 티는 아니고 그 겉에 입는 티 안에 입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상체를 이렇게 이제 쫄쫄이처럼 딱 조여주는 민소매 그 옷이 있는데 그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것도 있고 그때 입었던 이제 반팔 통풍 잘 되는 운동용 티셔츠도 있고 해서 이제 여름에는 그걸 입고 뛰어도 되는데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그 덥던 여름도 끝이 나고 심지어 이거 녹음하고 있는 날이 19일 일요일인데 내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 최저 기온이 5도 4도까지 내려갑니다. 아니 가을 어디 갔냐고 가을. 에? 가을 어디 갔어? 바로 겨울이에요. 이거 대체 이 뭐냐 이거 그 지구 온난화 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한국에서 이제 봄이랑 가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덥거나 아니면 추운 거예요,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긴 바지도 좀 사야 되고 달리기용 제가 추리닝 바지는 있는데 그래 이것도 추리닝 바지 입고 뛰면 되지 뭘 또 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우리 회사에 그 자전거 타시는 분이 있어요. 여쭤보니까 아우 안 돼요. 그래서 운동 그 나가서 뛰고 하면 땀이 나는데 그 기능성 안 입으면 땀에 젖어가지고 무거워지고 그거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사야 되나? 역시나 사야 되는 건가? 어쩔 수 없군. 이런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아무튼 그래서 긴 바지를 뭐 데카트론에서 사진 않고 그냥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나이키 막 이런 거 비싼 거 많더라고요. 막 7, 8만 원짜리 막 바지 막 10만 원 가까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만 몇천 원짜리인가 2만 원짜리인가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뭐 좀 괜찮아 나름 괜찮아 보이는 그 네이버에 그냥 검색해서 하나 샀는데 입고 나가지 못했네요. 아무튼 바지 하나 사고 그 이후에 그거 하나만 사고 이제 있다가 인터넷으로 러닝 검색을 해보고 옷 같은 걸 어떤 걸 사야 되나 하고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것저것 보다가 뭐 유튜브에 뭐 뭐를 추천한다 이랬는데 밑에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초보자는 그냥 닥치고 데카트론 사라고 가성비 갑 이래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홍보인가 했는데 밑에 댓글에도 홍보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데카트론이 저렴하고 가성비 갑이고 근데 뭐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뭐 데카트론 저렴하게 살 바에 같은 그것 때 다른 저렴한 것도 많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러닝을 오래 하시고 경험이 많이 쌓이신 분들은 이제 데카트론에서 다른 모델들로 많이 넘어가시곤 하는데 진짜 초반에 뭘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때는 여기가 최고라고 합디다.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저렴한 것 치고는 기능성이 또 괜찮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가입하고 좀 전에 가입하고 이제 나가서 뛸 때 이제 모자 필요하니까 모자 사고 그다음에 제가 땀을 이제 예전보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헤어밴드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헤어밴드랑 모자랑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한 2만 7천 원 정도 났나? 헤어밴드는 8천 몇백 원이고 모자도 싸더라고요. 2만 5천 원 정도였나? 모자도 한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모자 쓰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모자 잘 안 쓰고 작년인가 겨울에 이제 추워가지고 머리 이제 보호한다고 비니를 샀는데 제가 비니도 잘 안 썼거든요. 제가 이제 하관이 되게 턱이 약간 둥글고 이제 아래 턱이 이렇게 날렵한 얼굴이 아니라 약간 넓적해가지고 비니 쓰면 되게 못생겨 보여요. 원래도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원래도 이제 못생겼지만 그 모자를 쓰면 이제 더 좀 보기에 좀 그렇단 말이죠. 제가 제 스스로 보기에 모자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왜 모자를 이제 보고 있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 탈모가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켜야 돼요. 내 과거가 모자를 싫어했다? 모자 나와 안 맞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안 맞는 게 어딨어? 여러분 나가서 뛰려면 뭐죠?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자외선입니다. 요즘 자외선. 다 이제 요즘에 이제 선크림 바르고 다니시죠?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이 제일 먼저 어디에 때린다? 머리 두피에 때립니다. 바로 그냥 여러분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내 머리카락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자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근데 또 모자만 쓰면 땀이 너무 나고 이제 땀이 막 저르니까 이 땀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그나마 좀 많이 있었을 때는 땀이 나도 땀이 막 얼굴 밑으로 잘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머리 숱이 많으니까 이제 물기가 이제 머리 안에 두피 머리 안쪽에 머금며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많이 빠지고 머리가 이제 비어가니까 땀이 나면 바로 주르륵 흐릅니다. 누가 머리 위에서 샤워기 튼것 마냥 주르륵 흐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슬픔입니다. 유전의 슬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그래도 대머리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관상상 노노. 아무튼 예. 그래서 헤어밴드도 사고 모자도 사고 사게 되면 열심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직 구매는 안 했습니다.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만 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운동을 시작하고 꾸준히 하고 습관화가 됐다. 아, 요거 내가 그래도 좀 오래 하겠구나. 아, 그렇게 됐을 때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요즘에 모든 일을 시작하는 데는 다 장비빨이라고 장비부터 사는 분위기긴 하지만 좀 저는 또 그런 성향은 아니기에 좀 조심조심 좀 하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배구도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1년 좀 넘게 했나? 그래도 아주 재밌게 즐겼으니까요. 그때도 준비물 옷, 그때도 막 그 무릎 부분에 무릎 보호대 패드도 사고 그런 거 진짜 살 일이 있습니까? 그 운동 안 하면 살 일이 없죠. 그것도 사고 아까 말했던 나이키 셔츠도 사고 뭐 스포츠 양말도 사고 그때 그랬는데 음,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이제 스포츠 용품 사는 게 뭐 그닥 뭐 이제 뭐 그렇게 거리낌이 없네요.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그때 사놨던 게 또 이렇게 러닝으로 또 쓰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또 그때 사놓은 게 또 잘 쓰이게 되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닝화 부산 가서 구경을 좀 하고 러닝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다지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랑 몇 달 전부터 약속했던 이제 경주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1박 2일을 했는데 차를 쏘카 렌트를 했는데 뭐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쏘카에서 60% 할인 뭐 이런 걸 해주셔가지고 1박 했는데 하루 썼는데 나름 저렴하게 썼고요. 확실히 경주 이제 에이펙이 곳이잖아요. 그래서 경주 에이펙 일정이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이렇게 양일간 이틀을 하는군요. 그래서 요즘 TV 보면 홍보도 많이 하고 이제 부산 갔을 때 6시 내 고향이었나? 저희 부모님 틀어놓으셨던 거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경북도지사 분이 나오셔가지고 에이펙 막 홍보도 하고 어머야 인다코야 경주 황리단길이랑 이런데 그 화장실을 다 무료로 열어준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금 경주가 빡세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갔는데도 되게 막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번이 또 긴 연휴기도 했고 뭐 많은 분들이 또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긴 했지만 국내 여행도 어마어마하게 오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경주는 에이펙 홍보가 또 많이 된 것 같고 이 홍보가 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에이펙 기간은 아니지만 또 많이 찾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사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경주 갔을 때 경주를 몇 번 갔는데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진짜 많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차하기가 너무 빡셌습니다. 심지어 저 부모님 불국사에 내려다 드리고 먼저 올라가시라고 하고 따라갈게요 하고 주차장 뺑뺑 돌다가 주차 못 해가지고 근처 카페에 대놓고 음료 시켜가지고 불구사 구경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동궁과 월지 예전에 그 안압지죠. 동궁과 월지가 여기가 이제 밤에 이제 밤에 이제 야간 개장 야간 투어가 인기거든요. 야경이 되게 예쁘고 그 물에 비친 호수라고 해야 되나? 예, 물에 비친 모습이 예쁘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많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부모님 이제 저녁에 이제 어, 태워다 드리러 갔는데 저는 이제 한번 봤어서 피곤해서 이제 보진 않고 난 차에 쉬겠다 얘기하고 가서 부모님 내려다 드리고 주차로 갔는데 주차장 안에 들어가지도 한참 못하고 이제 도로 위에 서 있다가
겨우 들어가가지고 차를 대놓고 좀 쉬려고 했는데 부모님 다 보고 나오셔가지고 결국에는 길 위에만 있다가 부모님 태우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던 주차가 아주 헬이었다. 정말 최악이었다. 그래서 이제 개고생을 좀 했습니다, 진짜. 이번에 가서는 조금 그 전에 안 봤던 거를 좀 보고 싶었어서 예전에 부모님이랑도 경주여행 한 번 또 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궁과 월지는 제가 예전에 야간 구경을 저 혼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회사 출장으로 경주 한번 갔다가 이제 돌아오기 전에 이제 거기서 1박 하게 되는데 저녁에 이제 혼자 가가지고 구경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 이제 평일이었을 거예요. 평일이라 그런지. 근데 평일이었어도 그때 사람이 꽤 있던 걸로 기억했는데 이번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래서 동궁과 울지는 저는 굳이 안 봐도 됐었고, 그래서 어딜 갔냐면 그 첨성대에 있는 그 근처에 대릉원 구경했고, 거기 천마총 들어갔어요. 천마총은 대릉원은 입장료가 무료인데 천마총 안에 있는 천마총만 이제 3,000원이거든요. 근데 천마총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여기가 아마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나 막 이럴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이나 뭐 이때 왔을 때 한번 봤던 거 그랬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 천마도랑 다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때 어릴 때라 제대로 봤던 기억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3,000원 티켓 끊어가지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이제 65세 이상이셔가지고 무료로 들어가시고 들어가서 천마총 보고, 그다음 보통 이제 뭐 이제 첨성대 보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라인이 있는데 첨성대 안 갔고 분황사를 갔어요. 분황사 석탑이 몇 층 석탑이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군요. 모전석탑이라고 부르는구나. 이거 원래 9층짜리였군요. 근데 위쪽이 날아가고 3개층, 9층설, 7층설, 설이 이렇게 있군요. 그렇구나. 여러 가지 추측이 있고 7층, 9층 이게 복원한 사진 같은 것도 있네요. 임시로 이제 이미지로 그려본 거죠. 복원도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갔는데 여기는 사람이 많이 없고 조용해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그 황룡사 그 절터 이렇게 있고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비껴나서 그런가 사람들이 좀 적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조용하고, 이 석탑이 주는 어떤, 요 석탑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다보탑 석가탑이 약간 이런 느낌이랑 좀 다르거든요. 되게 크고 넓고 좀 뭐라고 할까, 약간 좀 약간 뚱뚱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뚱뚱한 탑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성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표현을 감실이라고 하는데, 그 성문 앞에 그 금강도라 그러죠. 이제 금강 불상, 그 금강 역사라고 불리는 인왕상, 요런 험상궂게 생긴 요 금강 역사 요 분들이 탁 서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되게 뭔가 묘한 이게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분황사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약간 고요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 오랜만에 느끼는 것도 좋더라고요. 첨성대나 뭐 대릉원 쪽 가면, 불국사 가면 사람들 엄청 많은데 이런 걸 느끼는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 분황사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경북 수목원 갔었는데 거기는 솔직히 생각보다 좀 별로였고, 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폈을 때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좀 별로였고, 그리고 하루 자고 불국사 가는데, 불국사 전 구경을 못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어 근데 이때 불국사에서 뭐 행사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 운 좋게도 불국사는 공양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절에 가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반 신도들이 가서 밥을 먹고 하는 그런 걸 제공을 해주지 않는데 이번에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공양간을 오픈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도 저희 부모님 거기 들어가가지고 비빔밥 드셨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나눴죠. 예, 예. 그것도 언제 들어가 보겠습니까? 오픈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거기 또 행사 있으면 보통 절에는 이제 떡 같은 거 맞추잖아요. 그래서 백설기 떡도 받아오시고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간포항 바닷가도 잠깐 보고 싶어서 갔다가 거기에 횟집 가가지고 또 물회도 먹고 물회도 맛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너무 부산을 비하는 건 줄은 몰라도 이제 부산 바닷가 쪽 가면 좀 약간 소위 약간 눈탱이 좀 많이 비싸고 약간 그런 게 있다라는 부산 사람이지만 그런 편견이 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바닷가 간포항 가가지고 거기도 바닷가 근처라서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세상에 너무 음식 잘 나오고 저희 아버지 회덮밥 시키고 저는 이제 물회 시켰는데 회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와 맛있다 이러면서 좀 급하게 검색해서 간 곳인데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경주 황남빵 저희 어머니가 황남빵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포장하러 갔는데 세상에 저는 금방 포장하고 예전에 부모님이랑 갔을 때는 금방 포장 받아서 나왔거든요. 주문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표 번호 뽑고 한 30분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시간이 이제 거기 이제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전 이제 부산까지 그 시외버스 타고 내려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시 버스였는데 3시 반쯤에 이제 그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쏘카 반납을 하고 대기를 했다가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부모님 그 황남방에 내려드리고 거기도 차들 데가 없어가지고 저보고 이제 먼저 가서 반납해라. 다행히도 황남방 거기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걸어서 한 15분 찍히거든요. 지도로 찍어보면 부모님 두 분은 조금 더 걸리시겠죠. 그렇게 빨리 걸으시지 않으시니까. 에, 에. 그래가지고 저 먼저 가서 반납하고 부모님 언제 오시나 막 기다렸는데 한 3시 한 45분? 40분? 45분쯤 오셨던 것 같아요. 그거 포장해가지고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힘들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외버스 타고 부산 왔는데 야 근데 그때가 거의 연휴 끝 무렵이었으니까 제가 아마 금토 목 목금 목금을 갔군요. 제가 목금 갔는데 금요일이었으니까 야 금요일 내려오는데 버스가 길에서 밀려가지고 그 양산 쪽에서 밀려가지고 야 원래 1시간 하면 오는 건데 2시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완전 길에 갇혀가지고 꿈쩍도 안 하고 전 연휴가 기니까 다들 고향 돌아가실 분들 일찍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이제 가까운 근교로 여행 가셨던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퇴근길 시간도 퇴근 시간대랑 좀 엮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그날 밤에 이제 저희 아버지 주무시다가 코피가 나셔가지고 아버지 고생을 꽤 좀 하시고 새벽에 저도 새벽에 깨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가족들 다 그날 새벽에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저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특히나 아버지가 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많이 무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일정을 잡자고 생각하고 잡은 건데도 그래서 다음 여행 갈 때는 훨씬 더 좀 많이 휴식하고 보는 건 좀 적당히 보는 걸로. 가족끼리 어디 나들이 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를 보고 막 경험하고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니까 좀 그래도 젊고 좀 체력이 있을 때나 좀 즐길 수 있는 거고,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욕망과 그런 욕구가 충분히 있으시겠지만, 이제 저희 부모님 몸 상태랑 이런 걸 이제 이번에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훨씬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경주는 부산 쪽에서도 여행 가기 참 괜찮은 위치죠. 시외버스로 타면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그리고 경주는 멀리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매력적이고, 어떤 신라의 그런 옛 어떤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고, 그 특유의 그 분위기와 풍경 모습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곳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 아무튼 뭐 저의 이번에 연휴 생활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긴 연휴 끝에 출근하려니까 정말 피곤해 죽겠습니다. 이번에 구내염이 생겼는데 그래도 저번에 이제 고생하고 대상포진 걸렸는데, 이번에 다행히 대상포진은 안 올라와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 또한 중간중간 좀 잘 쉬어주면서 여행하고, 막상 고향 내려가면 푹 쉴 것만 같은데, 내려가면 또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들 만나랴 뭐 이것저것 하랴, 또 마냥 또 편하게 쉬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휴일이 길면 좋긴 한데 또 너무 길어도 사람이 좀 처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적당한 균형은 어디인가, 저도 참 궁금해지는 부분이군요.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추워집니다. 겨울 준비 잘 하시고, 여름 옷은 이제 정리해서 넣으시고, 이제 가을 옷, 겨울 옷, 이제 긴 옷들을 꺼내야죠. 점퍼도 꺼내고. 이건 여러분들께 하는 얘기이자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귀찮아? 아직도 반팔이 가득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추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틀 뒤에 10월 21일 화요일 날 드디어 오아시스 콘서트를 보러 갑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갔다 와서 또 재미난 이야기, 후기 전해드릴 거 있으면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